네, 딜셀테스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조금은 쉬었지만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강한 상승, 파란불이 돋보였는데요. 뉴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M7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법 조사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발표될 경제 지표죠. 11월 CPI 요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촉각이 집중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상보다 좋게 나왔을 때는 결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반면에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하회를 한다면 금리 인하가 결국에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CPI 발표에서 예상보다 좋게 나왔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M7주들은 시장에서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일단 숨고르기 하면서 하락 섹터가 상승했던 섹터보다 더 많이 증가된 모습이에요. 결국에 투자 심리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하자, 이런 시장의 투자 심리가 반영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디어라든가 자동차, 모바일, 카드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US 스틸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제약 바이오, 전력 섹터들이 쉬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이런 와중에서도 월그린 부츠가 급등이 나왔고,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알파벳 A라든가 알파벳 C, 구글 관련주들이 강세 마감했고, 또 연료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퓨얼셀 에너지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보잉 737 맥스 생산 재개, 이 소식으로 인해서 보잉, 그리고 테슬라 목표치 상향 이슈로 해서 테스라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반면에 US트리라든가 모더나가 낙폭이 크게 나왔고, 슈퍼마이크론, 그 다음에 오라클, 엠너빈,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ETF 시장도 역시 상승 섹터보다는 하락 섹터가 더 많았지만은 하락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는 것이 부담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가상화폐, 통신, 우주항공, 운송물류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우주항공은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점이고, 통신주 역시도 우주항공과 같은 맥으로 움직이고 있죠. 또 아울러서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도 저궤도 위성, 즉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들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1월, 2월은 통신주들이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바로 2차 전지 보조금 없애겠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고, 바이오테크라든가 AI, 보안 섹터들이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벳 A 같은 경우는 신고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여준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실적 이슈가 있는 것들은 단기간에 조정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죠.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어느 정도 저가 수준, 즉 171달러 부근에서는 저가 인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꼬리 만든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닥 나왔고, 그 다음에 애플 역시도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모바일, 특히
온디바이스 쪽들 이런 쪽들이 이제 부각받지 않을까 싶고 역시 누가 보더라도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는 머스크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2.8%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장중에 5.2%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일단 M7주들은 돌아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타자들도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신고가 경신 후에 쉬고 있는 아마존 역시도 신고가 경신의 후발주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지능 섹터들이 승부르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쪽에서 보면 역시 중국의 저력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금을 계속해서 매수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금이 1.2% 이틀 연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구리 섹터는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천연가스가 소폭 상승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 이제 식료기 옥수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곡물주들, 에그리플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서서히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두 역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곡물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천연가스의 움직임을 봐야 될 거고 비트코인 역시도 96,742달러로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비트코인 역시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94,255달러를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강한 반등, 고점 돌파하느냐, 요 기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94,255달러를 이탈하면 우리는 91,400불대에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야 될 거고 91,000달러를 이탈했을 때는 결국에 8만 달러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94,255달러 요거 지지 여부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중국 증시 진단 들어가 볼게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중국은 어제 또 올랐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실까요? 부담 없는 자리예요. 빠지면 어차피 박스권 하단에 있는 거고 상승하면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오늘 있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 완화를 선명했어요. 통화를 공급해서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 그렇다면 통화 정책을 보면 이제 긴축이 있고 긴축보다 약한 게 적정 긴축이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안화된 것이 안정적인 것.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강화된 게 적정 완화. 그다음에 가장 완화된 게 완화거든요. 내년도에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고 시진핑 주석이 1+10 대화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결국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된다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수출은 증가됐지만 수입이 감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 3% 이상 갭상승했다가 하락 마감하면서 긴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은 하루하루 시세를 보지 마시고 박스권으로 보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전일에 하락을 딛고 또 닷새 만에 반등을 보였는데 이제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어떻게 섣부른 판단 내려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권 여당이 탄핵 표결에 보이콧을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뭐 내란의 힘이다, 북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당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자중 질환에 빠져 있다고 했어요. 어제 상승했던 배경은 첫 번째로 수요일까지 질서 있는 퇴진을
적립하겠다. 즉 2월에 퇴진이냐 4월에 퇴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어제 같은 경우 상설특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어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여당에서는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지 부분했죠. 그 다음에 또 증안기금 매수로 유입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강세 기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지표를 보면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오늘 시점에서 빵 돼서 이번 주 토요일 선거에서는 탄핵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면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보면 계엄 선포로서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시점이지만 이제 경제 지표는 그렇게 우리가 낙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계엄 선포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무수익 여신, 즉 부실 채권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원화가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폐가 미국에 투자했던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섹터의 기업들은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약 232조 원이 환차손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2차 전지 섹터들의 실적이 굉장히 훼손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들이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월가에서도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낮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완전히 비상이 걸렸어요. 즉 신용 경색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들의 도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회생 실적 이런 부분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요 상황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질 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해서 어떤 정치적인 정책적인 공백을 길게 가지 않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탄핵 법안이 통과되면서 거대 내 전국을 협의를 통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35원 20전까지 왔어요.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00원 밑에, 저는 내심 1,300원 밑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주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탄핵안 처리에 대한 결과 이 부분이 시장의 상승 동력이냐 추가적으로 낙폭을 크게 할 수 있는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자. 그리고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선물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나왔을 때는 또 일정 부분은 지수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환율을 보면서 어느 정도 현금과 주식 비중을 관리하면서 위험을 관리 조정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시장 반등에서는 수급 가운데 기관의 역할이 좀 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애가 다른 상태예요. 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 외국인들 패대기하면 지수는 고꾸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연기금 니들이 주식을 사줘라 이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기관들의 기관들한테 사정 아닌 사정,
명령 아닌 명령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게 완전히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수가 PBR 1배 미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증강기금 펀드가 유입됐을 때는 결국에 수급상으로는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과된다면 지수는 바닥권일 수 있고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기관들이 코스피에서는 12월 한 달 지금 며칠 안 됐죠. 2조 7천억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2조 7,200억 매수 중에서 금융투자가 2조 200억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섹터들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코스닥이 저는 이제 그 지금 상태 부각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하지만 코스닥 매수를 확대하고 있어요. 12월 들어서 8,500억 순매수 나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선물 역시도 매수하면서 1조 7,300억으로 누적 순매수 밀려나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이 12시 15분경에는 8,4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3시 29분에는 7,750억 수준으로 감소했고 마감해서 5,500 수준, 즉 대략적으로 12시 대비하면 3천억 정도 선물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3천억 정도 매수가 유입된다면 결국에 지수는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또 매도가 전환됐을 때는 일정 부분 숨고르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숨고르기 나오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대금이 코스피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9조 3천억이었고 코스닥 역시도 4% 이상 상승했지만 거래대금이 7조 5천억이었다라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잠재 매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표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전환됐을 때는 올라가는 것도 가볍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상황은 매도 개인 투자자분 말씀드렸던 게 매도보다는 손실을 났더라도 우리는 쥐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고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님들한테 다시 당부드리지만 미국의 M7과 가상화폐 쪽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이지만 어느 정도는 버블 꺼내 왔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외국에 투자했던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 국내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어게인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니 국내 주식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급변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빠르게 이슈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정 주목하십니까? 일단 지금 보면 마켓머니 펀드가 급감하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된 걸 보면 이제 미국 시장 11월 CPI 발표가 있죠. 이것은 미국이 그래서 숨고르기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중앙경제공작회 중국 이것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의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졌을 보고 그다음에 한미 재계회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조선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화장품과 통신, AI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왔죠. 그래서 AI 관련, 특히 AI, 의료 AI 관련주들 이런 쪽들 한번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정치 테마주들 여전히 공격적인 분들은 이쪽에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핫 이슈 종목 꼽아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 핫 이슈 종목 정치 테마주 DTNCRO와 룬이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 같은 경우도 어제 7,100원을 지켜주면 직전 고점 돌파해보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7,120원까지 왔다가 직전 고점 9,250원에서 저항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13,000대양 아련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7,990원을 이탈한다면 일단 전량 매도 7,990원, 8,000원 지지했을 때
9,250원 돌파 기대하고 목표가 10,000원을 유지하자. 그래서 7,990원 이탈하면 전략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 쪽 봤으면 좋겠고,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어제 왔거든요. 한번 여기서 더 상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AI 의료 AI 관련, 특히 신약 개발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누가 대권 주자로 나오든지 간에 앞으로 집중 육성해야 될 섹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78,000원 목표가를 줬는데요. 일단은 저는 목표 주가를 68,000원, 우리가 9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 도전하는데 73,000원에 이탈한다면 다시 매도하시고 62,000원 전후에서 매수하고 73,000원 지지하면 9만 원 목표가 상향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 하대시 종목은 어떤 이슈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료 AI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이라든가 정치 테마 이런 쪽들이 이제 결국 시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네. 이제 의료 AI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AI 섹터들이 낙폭 과대였는데 한마디면 영상이 뚝딱 만들어진다. 오픈 AI 소라가 딥페이크는 취약하다, 비상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즉 보안 관련주들이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양자암호도 구글이 양자암호 이슈로 강했던 것처럼 보안 섹터를 봐야 되는데, 딥페이크는 아무래도 M83이죠. 인스피니언, S넷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인 M83을 보자. 일단 분봉상 보면 14,850원부터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좀 크게 가져갈게요. 13,100원 이탈.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18,000원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M83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하대시 종목으로 꼽아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새로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3,1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시간은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종목 꼽으시겠습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양산 칩을 한다 해서 DB그룹 움직였는데 요거는 차치하고 여전히 또 시장에 관심일 수 있는 부분이 탄핵 가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어제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 보였거든요. 시간에서도 다른 대선 주자들 이런 쪽들이 움직여서 진양산업이라든가 한국종합기술이라든가 코나이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보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대장이기 때문에 1순위로 가야 되겠지만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은 한국종합기술을 보자. 이 부분은 재건과 정치 테마 이슈, 겹 이슈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분들은 한국종합기술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은 단일가 종목 두 가지 이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M83 하디슈 탑픽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